먼 옛날 생로병사의 의문을 품고 여행을 떠난 위대한 사상가처럼은 아니지만 가끔 사물의 흥망성쇠를 관찰해보러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흥망성쇠를 천천히 곱씹어보면 우리네 인생과 약간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멀고 외진 곳이라 가기가 망설여진다면 이번 영상으로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영월 모운동 광부의 길로 떠난 여행입니다. 늘 그렇듯 이른 아침에 출발합니다. 멀리 가려면 일찍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사도 왔으니 이날처럼 해 뜨는 서울 풍경도 당분간은 구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도 흥망성쇠는 존재하지만 저번 편에서도 말했다시피 여행을 떠나려면 무언가 그럴싸한 핑곗거리가 필요합니다. 멋진 아침 풍경을 구경하고 도착한 곳은 영월 강변 저류지 수변공원입니다. 먼 곳을 여행할 때면 항상 그 근처에 시작 지점을 설정하곤 합니다. 시작 지점을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은 멀리 그리고 구석구석 돌아보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수변공원을 구경하고 그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달립니다. 라이더라면 걸어서 구경하는 것보단 이렇게 달리며 구경하는 풍경이 더 마음에 드는 법입니다. 구절초꽃과 수변공원을 구경하고 보덕사로 향합니다. 산중에 있는 사찰을 줄곧 다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는 길 풍경도 좋고 사찰의 정취도 좋은 데다 여러 문화재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좋은 글귀도 있어 무언가 배워가기도 합니다. 보덕사에는 특이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해우소입니다. 해우소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1800년대에 지어진 이 해우소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덕사에서 위로 조금 더 향하면 금몽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라는 명칭에 걸맞는 아담한 곳입니다. 굳이 들어가서 수행을 방해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산을 내려가 복례산으로 향합니다. 단양에 양방산 전망대가 있다면 영월에는 복례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두 곳 다 산 정상에 활공장이 있어 바이크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보덕사에서 영월 시내를 관통하여 복례산으로 향하면 안내판이 나옵니다. 꼬불꼬불한 길 따라 오릅니다. 길은 코너와 경사가 있는 편이지만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오르내리는 자전거와 자동차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르면 정상 아래 천문대 주차장이 나오고 위로 활공장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활공장에 올라봅니다. 산 아래로 영월 시내와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조금 더 앞에서 구경하고 싶지만 패러글라이더들에게 방해가 될 테니 그러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활공장에서 내려가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드론을 꺼내 날려봅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잠시 끝난 상태지만 혹시 모르니 멀리 떨어져 날리는 게 좋겠습니다. 천문대 아래로 영월 시내가 보입니다. 동강과 서강이 합수머리에서 만나 남한강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흐른 남한강은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비로소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이 됩니다. 끝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다른 것의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은 또 어딘가에서 끝을 맺습니다.
산을 내려갑니다. 영월 시내를 지나 남한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발전소로 향하는 이 길은 나름 한적하고 경치도 좋은 길입니다. 잠시 내려 남한강의 풍경도 감상합니다. 고압선이 조금 흥을 깨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풍경입니다. 발전소 앞 갈림길에서 직진 방향 길이 더 궁금하지만 그 길은 폐쇄된 듯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한강 표지판을 지나 시골스런 다리를 건넙니다. 길 맞은편으로 폐쇄된 길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 더 가보고 싶은 길입니다. 큰 길과 만납니다. 큰 길도 제법 경치가 좋습니다. 그렇게 88번 지방도를 달리면 이내 김삿간면이 나옵니다. 옆으로 보이는 옥동천이 멋집니다. 예밀리 마을을 지나면 만봉사로 향하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예밀교차로가 나오고 거기서 좌회전하면 모운동 마을로 향하는 길이 시작됩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치고는 포장 상태가 좋습니다. 산 중에 이렇게 잘 포장된 길도 나름 좋아하는 길 중 하나입니다. 평지 같은 길은 예밀 2교를 지나면 경사길로 바뀝니다. 경사가 있는 꼬부랑 길이지만 그래도 노면 상태가 좋아서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생각보다 긴 길을 한참 오릅니다. 오르다 보면 어느새 산 중턱이고 거기서 더 달려 이제야 도착인가 할 때쯤이면 모운동과 만경산사 갈림길 이정표가 나옵니다. 조금 더 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운동 마을 가기 전에 먼저 만봉사로 향합니다. 몇 분을 더 가면 높은 곳이곤 약간 어울리지 않는 너른터와 큰 사찰이 있습니다. 이곳이 만봉사입니다. 박물관도 있는 듯한데 안 찍은 건지 없어진 건지 영상이 없어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위로 가면 만경사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쪽은 복잡한 산길이라 이정표를 봐도 헷갈리는 그런 길입니다. 안내판을 보고 만경사로 향해 봅니다. 중간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터가 있고 위로 만경사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걸어가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지만 시간이 녹록치 않아 그냥 떠납니다. 산을 내려갑니다. 원래는 만경대산 정상까지 가려던 것이었는데 길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올라봐야 별다를 게 없다는 정보로 적당히 포기해버립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잠시 드론으로 못 가본 만경사를 구경합니다. 정상도 구경합니다. 뭐 이 정도로 타협해야겠습니다. 이제 모운동 마을로 가봐야겠습니다. 아까 지난 갈림길에서 모운동 마을 방향으로 향합니다.
달리면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시 내려 사진도 찍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과 이정표들이 나오는데 임도를 가기 싫다면 잘 골라 다녀야 합니다. 약간은 험한 임도도 있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도 있습니다. 다시 갈림길 이정표입니다. 어딜 먼저 갈까 하다 황금폭포 전망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아무리 드론이 있다 해도 전망대가 있다면 그것도 바이크로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곳은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부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길은 포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조금 지나면 옛 탄광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건물터만 남은 동발 제작소를 지나고 광부들이 안전을 기원하던 광부의 샘도 지납니다. 그렇게 산길을 조금 더 달리면 벤치 옆으로 어딘가로 향하는 계단이 나옵니다. 마침 그곳에서 내려오신 관광객분이 꼭 올라오라고 당부하십니다. 인적 드문 깊은 산골 전망대 치고는 꽤 깨끗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르면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면 무언가 특이한 풍경의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저 붉은 빛의 폭포가 바로 황금폭포입니다. Can I tell you what's been on my mind? Sick and tired of the 9 to 5 in the city light. 탄광에서 나오는 물을 인공적으로 끌어온 이 폭포는 물에 철성분이 많아 붉은 빛을 띱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풍경이 장관이라 하는데 어차피 겨울에 바이크 타고 올 만한 곳은 못 됩니다. 위로 가면 이 물을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향합니다. 길은 평탄하여 달리기 어려운 편은 아니고 옆으로 이런 조형물도 있어 볼거리도 있습니다. 또 갈림길이 나오고 그냥 직진합니다. 을씨년스러운 폐건물 옆으로 붉은 물이 흐릅니다. 이 건물은 목욕탕 건물입니다. 탄광에서 나온 광부들은 온통 검댕이가 묻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알아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목욕물을 데우는 일이 가정의 중요 일과였는데 이 목욕탕이 생기고 난 뒤론 많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적였을 목욕탕은 이제 풀과 낙서만 무성한 폐허로 남았습니다. 그 위로는 황금폭포에 붉은 물이 흘러나오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갱도입니다. 갱도 내부에는 맑은 샘이 있어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온다 합니다. 갱도 내의 철분 성분으로 인해 물빛깔이 붉게 보이고 한여름에도 내부에서 찬바람이 나와 입구에는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다 합니다. 어찌됐건 한때 2,000명이나 일했던 광업소였지만 그날의 융성은 온데간데 없고 붉디 붉은 물만 하염없이 흐를 뿐입니다. 그럼 그때 광부 가족들이 모여 살았던 모운동 마을로 향해 봅니다. 모운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구름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높은 곳에 있는 이 마을은 과거 탄광이 흥했을 때는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월 시내에도 없던 극장이 산 중턱에 생길 정도였다니 얼마나 번성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1989년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주민들만 남았다 합니다. 그 후 마을을 살리기 위해 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며 제2의 융성기를 맞습니다. 드라마나 짝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도 하고 관광객도 꽤 몰려들었다 합니다. 지금도 모운동 벽화마을이라고 검색이 될 정도이지만 이제는 그 벽화마저 쇠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을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벽화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없는 집이 더 많아 보입니다. 마을 쉼터 옆에 마을 안내도처럼 제2의 융성도 빛을 발해가는가 봅니다. 잠시 쉬며 이 작은 마을의 흥망성쇠를 천천히 돌이켜보면 흥하고 망하는 것, 그리고 융성함과 쇠퇴함은 동강과 서강이 만나 남한강이 되고, 그 남한강은 다시 북한강과 만나 한강이 되듯 자연스러운 순환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탄광의 흥망성쇠가 벽화마을을 낳고 이제 그 벽화마을의 흥망성쇠는 무엇을 또 낳을지 약간 궁금해지긴 합니다. 여하간 종종 오르내리는 자전거 탄 사람들이 모운동 마을의 흥망성쇠 순환을 이을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산을 내려갑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 때 왔다면 더 아름다웠을 듯 합니다. 날이 흐려서인지 3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변이 어둡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 옥동천과 다시 만납니다. 큰 길로 나가기 전 마침 다리 옆으로 아늑한 정자가 있어 잠시 내려 구경합니다. 옥동천은 김삿갓면을 가로지릅니다. 옆으로 와성리 방향에는 김삿갓 계곡도 흐르는데 저 계곡을 따라 오르면 김삿갓 묘역도 나옵니다. 옥동천을 낀 이 길은 드라이브하기 참 좋은 길입니다. 라이더들은 그런 길을 어떻게들 하는지 잘들 찾아 내달립니다. 가끔 이런 라이더들이야말로 옛날 방랑시인 김삿갓의 그것과 닮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옥동천 따라 달립니다. 시원스레 달리다 갈림길에서 태백 방향으로 향합니다. 같은 옥동천이지만 아까 길보단 이런 길이 더 마음에 듭니다. 가는 길 설화가 얽힌 제비바위도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즐기는 라이더들도 있고 이런 길도 있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꽤 즐거운 라이딩입니다. 솔곡의 소나무 가는 길 경관쉼터에서 보이는 풍경이 왠지 멋져 보입니다. 잠시 내려 구경해 봅니다. 산자락 아래로 흐르는 옥동천이 아름답습니다. 천 옆으로 나 있는 길을 좋아하긴 하지만 천은 산 옆에 있는 게 제자리긴 합니다. 그 옆으로는 솔곡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옛날 솔표 브랜드나 솔담배 로고의 모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딱히 확인된 내용은 없는 듯합니다. 솔곡의 소나무는 마치 옥동천의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해주는 이정표 같기도 합니다. 직동리 방향으로 향합니다. 가까운 길 놔두고 굳이 이 길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딱히 조리 있게 답할 만한 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가다 보면 이런 풍경들을 구경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적당히 둘러대 봅니다.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
대충 맞는 것 같으면 계속 갑니다. 배추밭도 지나고 온 김에 잠시 내려 구경도 합니다. 나름 외진 곳들인데 여름이면 사람들이 종종 찾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 달려 큰 길과 만납니다. 상동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향합니다. 상동을 지나 만항제 방향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꼴뚜바이가 보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그냥 가면서 구경하고 맙니다. 적당한 와인딩과 옆으로 보이는 풍경이 꽤 괜찮은 길입니다. 더군다나 지나는 차량이라곤 한 대도 없습니다. 단풍철이었다면 싶기도 하지만 세상사 원하는 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저 앞으로 풍력 발전기가 보입니다. 만항제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쪽은 나름 노랗게 물든 나무들이 보입니다. 노랗게 물든 풍경이 마음에 들지만 하늘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렇게 협소한 길을 달려 만항제로 향하는 갈림길 근처에 도착합니다. 화면에 잘 나오진 않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비 예보는 없었지만 예보가 다 맞으란 법도 없습니다. 마침 갈림길이니 어디로 갈지 고민합니다. 만항제 지나 위쪽을 가기보단 아래쪽으로 향해 한 바퀴 돌아 복귀길에 오르는 게 여러모로 나을 듯 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코스로 가더라도 날이 이런 데다 조만간 어두워질 테니 구경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비옷을 꺼내 입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달려 장산 야영장에 잠시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끼 계곡을 구경해보고자 함이었지만 날이 어두워 찾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아쉽지만 이곳은 다음에 와봐야겠습니다. As long as the stars are shining above us, I just wanna be where you are. I don't wanna close my eyes, then I might miss a moment of you. 영월과 정선 그리고 태백은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달려 만나는 폐강촌에선 고스란히 남은 흥망성쇠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네 삶과 무슨 상관이냐 묻는다면 딱히 납득시킬 재주가 없음을 핑계삼아 각자의 몫으로 미뤄야겠습니다. 이제 모운동으로의 긴 여행을 끝낼 시간입니다. 여행 역시 끝을 맺어야 새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just wanna be where you